차 안에서 아주버님과 나, 둘의 숨소리만 들리고 있다. 재수 씨, 아니 수련 씨, 몸이 너무 예뻐요. 특히 이곳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아니 못 참겠어. 말이 짧아지셨네요. 아주버님, 그만 넣어주세요. 과연 누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수련. 올해 39, 결혼 6년 차. 겉으로 보면 단정하고 조용한 동네의 새댁이지만 속마음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남편의 사업은 몇 달째 적자였고 집안에 쌓여가는 빚 독촉장은 그녀의 가슴을 매일 조여왔다. 그날도 남편과 다툰 직후였다. 텅 빈 냉장고를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수련 씨, 잠깐 나올 수 있나? 낯익지만 오래 잊고 있던 목소리. 남편의 친형, 이창수. 그는 남편과 달리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와 어딘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기운이 있었다. 그리고 마을에서 소문날 만큼 여유롭고 부유한 사람이었다. 동네 카페 구석자리. 창수는 여전히 깔끔한 셔츠에 빈틈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 앉자 수련은 이상하게도 긴장이 풀리면서도 심장이 뛰었다. 빚 얘기 들었네. 수련 씨 잘못 아니잖아. 내가 조금 도와줄까? 그 순간 따뜻한 시선이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켜봐 온 듯 느껴졌다. 수련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시선이 계속 떠올랐다. 그 시선 속엔 연민만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도 숨어 있었을까? 다음 날 창수는 또 전화를 걸어왔다. 내일은 점심이라도 같이 먹죠. 동생한테는 말하지 말고. 수련의 발걸음이 멈췄다. 이건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진짜 나에게 다른 마음이 있는 걸까? 점심 약속은 생각보다 쉽게 정해졌다. 창수는 장소까지 정해 메시지를 보냈다. 한적하고 조용한 데예요. 부담 갖지 말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어디론가 이끌리는 기분이 들었다. 식당은 작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나무 향이 은은히 스며 있고 햇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수련이 문을 열자 창수는 벌써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왔네. 그의 시선이 한순간 수련을 스치고 미묘하게 머무는 걸 느꼈다. 수련은 괜히 머리카락을 넘기며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국물과 부드러운 반찬들이 놓였지만 수련의 손은 젓가락을 잡고도 자꾸 멈췄다. 그동안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누구나 다 힘든 때가 있죠. 창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는 책망도 가벼운 농담도 없었다. 그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창수는 낮게 말을 꺼냈다. 수련 씨, 나한테 빚진 거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내가 빚을 갚아줄게요. 수련의 손이 멈췄다. 빚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단순한 도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식당을 나와 바람이 스치는 골목길, 창수의 발걸음이 수련의 옆에서 맞춰졌다. 그때 그의 손등이 살짝 스쳤다. 순간 수련의 심장이 규칙을 잃은 듯 뛰었다. 그날 밤 수련은 잠을 설쳤다. 창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빚을 갚아줄게요. 단순한 호의라면 그렇게 깊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너무도 진지했고 어쩌면 다른 감정까지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짜증을 터뜨렸다. 대출 상환일 또 미뤄졌다더라. 대체 이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수련은 꾹 참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창수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는데 휴대폰 화면이 빛났다. 창수, 오늘 하루 힘들었죠?
잠깐 바람 쐬러 나올래요? 손끝이 멈췄다. 나가선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숨을 트이게 했다. 밤의 공원. 가로등 불빛 아래 창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수련 씨, 사람은 너무 오래 참으면 병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수련은 고개를 돌려 그 눈빛을 피하려 했지만 그 눈빛이 자신을 붙잡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수련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일까? 아니면 시작되고 있는 감정일까? 며칠 뒤 남편이 외출한 사이 수련은 집안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련 씨, 나예요. 창수. 그의 목소리가 전화선 너머로 묘하게 차분했다. 혹시 오늘 오후 시간 괜찮아요? 같이 은행 좀 가죠. 은행 앞. 창수는 미리 준비한 듯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빚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수련 씨, 이걸로 당장 숨 좀 돌리세요. 수련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창수는 미소를 지었다. 은혜를 갚으라는 말은 안 해요. 하지만 나를 믿어줄 순 있죠? 그 말이 수련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수련은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감사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뒤섞였다. 은행을 나서자 창수는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배고프죠? 뭐라도 먹고 가요. 작은 식당 창가에 앉아 국을 떠먹는 수련을 창수는 조용히 바라봤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고 이상하게 따뜻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낮게 말했다. 수련 씨,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단순히 동생의 아내라서가 아니에요. 순간 수련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 말의 의미를 묻기 전에 창수는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창수의 한마디가 수련의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단순히 동생의 아내라서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수의 시선과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묘하게 어울려 공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식당을 나와 차에 오르자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고 그 정막 속에서 창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나한테 화난 건 아니죠? 수련은 고개를 저었지만 대답은 목 끝에서 맴돌 뿐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창수는 시동을 끄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수련 씨, 혹시 힘들 때면 그냥 저한테 기대도 돼요. 그 순간 수련은 의도치 않게 그의 눈을 오래 마주쳤다. 그 눈빛엔 분명히 가족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창수, 오늘 그냥 보내기 싫어서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수련의 숨이 깊게 멎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수련은 창문을 열어 조용한 바람을 맞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 길은 위험해. 하지만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 다음 날 저녁 수련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창문이 내려가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련 씨, 잠깐 태워줄게요. 창수였다. 그는 오늘따라 넥타이를 풀어 느슨하게 매고 있었고 표정에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기운이 묻어났다. 차 안에서 창수는 말없이 핸들을 잡고 도심을 벗어났다. 수련이 의아해하자 그는 짧게 말했다. 그냥 오늘은 공기 좋은 데로. 도착한 곳은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전망대였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로 반짝였다. 벤치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나누어 들었다. 창수는 잠시 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수련을 똑바로 보았다. 수련 씨, 더는 그냥 지켜보기 싫어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수련의 가슴속 깊이 내려앉았다. 저는 형님 아내예요. 알아요. 그래서 참아왔어요. 그런데 계속 참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련은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수는 차를 멈추고 문을 열어줬다. 생각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창수와의 한강변 대화 이후 수련의 하루는 전과 달라졌다. 남편의 말투와 표정, 집안의 공기까지도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저녁 식탁.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본 채 대충 밥을 뜨고 있었다. 당분간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야. 거래처 모임이 많아졌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련의 속마음에서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저 마음이 편했다. 다음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수련은 우연히 창수를 마주쳤다. 그는 장바구니 대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혹시 좋아하나 해서요.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꽃다발을 받는 게 망설여졌지만 그의 시선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수련은 결국 받아들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꽃향기가 은은하게 번졌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날 밤 꽃병 속에 꽂힌 꽃을 바라보며 수련은 자신에게 물었다. 이건 잘못일까 아니면 나를 다시 살게 만드는 감정일까? 며칠 뒤 수련은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으로 창수의 차가 서서히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주변을 한번 훑은 뒤 수련 앞에 앉았다. 우연인 척하려 했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갑작스러운 직설에 수련은 잔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창수는 커피를 주문하며 슬쩍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이 평범한 인사처럼 보였지만 수련의 피부 위에는 뜨겁게 흔적이 남았다. 그날 이후 수련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수련은 잠시 침묵하다가 의도적으로 시선을 맞췄다.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위험한 건가요? 창수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다. 둘 다일지도 모르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수련의 손목을 그가 살짝 붙잡았다. 오늘 그냥 보내기 싫어요. 그 말에 수련은 마치 시험하듯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은데요? 카페 문을 나서며 서로의 어깨가 스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다. 창수는 차를 몰아 도심을 벗어난 작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창가 자리. 이곳은 내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수련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와인의 붉은 빛이 잔 속에서 천천히 일렁였다. 식사가 끝날 즈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창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차에 타요. 그냥 집에 데려다 주기엔 아쉽네요. 차 안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공기를 더 고요하게 만들었다. 창수는 핸들을 잡은 채 옆자리를 흘끗 바라봤다. 수련 씨, 이렇게 비 오는 날 혼자 있으면 더 외롭죠? 그 질문에 수련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한적한 언덕 위 전망대에 멈췄다. 도시의 불빛이 비에 젖어번지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만 또렷했다. 나 오늘 이 순간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창수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고 그의 시선이 수련의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수련은 순간 빗소리에 묻히듯 낮게 말했다. 기억하려면 가까이 있어야겠네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 속 온도가 서서히 달아올랐다. 언덕 위 전망대, 빗방울은 여전히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숨소리와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었다. 창수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수련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망설임과 갈망이 함께 번지고 있었다. 수련 씨, 짧게 부르는 그 목소리에 수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숨결이 맞닿았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눈빛만으로도 그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전해졌다. 마침내 창수의 손이 조심스레 수련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그 따뜻한 온기에 수련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이건 오래 참았던 마음이에요. 그 말과 함께 그들의 거리는 더 이상 멀지 않았다. 창밖은 어둠과 비로 가득했고 차 안은 말없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수련은 눈을 감으며 마지막 망설임을 놓아버렸다. 그 순간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너머의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딛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온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수련은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이 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피곤한 얼굴 대신 어딘가 설레는 빛이 감돌았다. 아침 식탁에서 남편은 무심히 국을 뜨다 수련을 바라봤다. 뭐 좋은 일 있어? 요즘 웃는 게 좀 다르네. 그 말에 수련은 순간 젓가락을 멈췄다. 표정은 애써 자연스럽게 지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작은 종이 울리는 듯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수련은 창수와 눈이 마주쳤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의 시선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형님한테 전화 왔더라. 근데 왜 내 앞에선 말을 안 해? 수련의 손끝이 굳었다. 남편의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수련은 방 안에서 혼자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진 건 남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의 눈빛이 며칠째 묘하게 변해 있었다. 대화는 줄었고 짧은 질문 속에 알 수 없는 날카로움이 스며 있었다. 그날 오후 수련의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창수, 오늘 잠깐만 봅시다.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곧 자신도 모르게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도착한 곳은 사람이 드문 한옥 카페였다. 창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맞이했다. 요즘 힘들죠? 아니에요. 잘 지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이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창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말했다. 동생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 순간 수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더 조심해야겠죠.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스쳤다. 남편이었다. 수련과 창수는 동시에 굳어졌다. 남편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하는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카페 문이 열리며 남편의 시선이 곧장 수련을 향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창수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변화,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번졌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수련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연히 마주쳐서 잠깐 얘기만. 창수도 침착하게 거들었다. 형, 별일 아니야. 그냥 빈 얘기 좀 하다가. 그러나 남편의 눈빛은 이미 두 사람을 꿰뚫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 공기는 숨막힐 만큼 무거웠다. 남편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수련을 바라봤다. 우연? 너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수련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수련은 이불 속에서 차갑게 굳은 손을 꼭 잡았다. 한편 창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난 물러설 생각 없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련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뜨거움이 함께 밀려왔다. 다음 날 저녁 수련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잠시 옷을 갈아입더니 차 열쇠를 들고 나갔다. 불안한 마음에 수련은 창가로 다가갔다. 남편의 차가 향한 곳은 창수의 집이었다. 창수의 거실.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형, 수련이랑 무슨 사이야? 창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형수로만 보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 그 말에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지금은? 아직도 그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 그리고 수련 씨도 모르는 척하지만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거야. 그 대화를 몰래 엿듣는 듯한 수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거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든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남편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그만해. 아니면 형제고 뭐고 끝이야.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눈빛 속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걸 수련은 느꼈다. 창수와 남편의 대면 이후 집안 공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남편은 말을 아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며칠 뒤 수련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봄비가 내렸고 유리창 너머로 흐릿한 세상이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창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봅시다. 수련은 잠시 망설이다.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강변의 작은 정자, 비에 젖은 나무 향이 공기를 채웠다. 창수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수련 씨,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말해요. 그러면 멈출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간절했다. 수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수 씨, 나도 많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 길을 가면 우린 모두 다 잃어요. 그 말과 함께 수련은 그의 손을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다. 그날 밤 수련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남편은 한참을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는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수련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묵었던 짙은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